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국가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비롭고 독특한 나라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등장 덕분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조직된 여성 집단인 기쁨조, 11날 동안 웃는 것을 금지한 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정치범 수용소 22호까지 북한의 비밀은 세계인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23가지 사실을 통해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20번 기쁨조. 김정은 정권에 있는 북한은 극도로 엄격한 법과 철저히 숨겨진 비밀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쁨조라는 여성 집단입니다. 기쁨조는 30명에서 40명가량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오직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을 위해 오락과 성적인 접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도자와 고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외모와 조건을 바탕으로 선발되며 그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기쁨조의 기원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러한 조직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조직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여성들이 신비로운 훈련 과정을 거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예술적 공연 능력을 갈고 닦아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권력층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집단의 선발과 활동에는 순결 검증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9번 집에 불이 나면 지도자의 초상화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규칙. 북한에서는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이보다도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은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고인의 초상화를 걸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입니다. 초상화는 거실뿐 아니라 화장실과 차고를 제외한 집안의 모든 주요 공간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벽에 초상화를 거는 것뿐 아니라 많은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반역자나 간첩으로 간주됩니다. 초상화는 반드시 특별한 화학 약품으로 정기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일반 걸레나 더러운 천으로 닦다 적발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상화의 청결 상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순찰대가 존재하며 이들은 흰 장갑을 까고 유리에 먼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이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8번 3대에 걸친 처벌 제도.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는 3대 처벌은 개인이 사상적 범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뿐 아니라 자녀,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 제도를 이용해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 매체는 자유의 무덤으로 전락한 남조선을 만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3대에 걸쳐 저주받아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자녀와 손주까지도 죄인이 되어 감시를 받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잘못 하나로 온 가족이 평생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제도는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북한의 강제 수용소인 관리소에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서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17번 잔혹한 수용소 222호 관리소. 북한의 222호 관리소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은 약 2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걸쳐 있으며 약 5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갇혀 있습니다. 이 수용소는 전기 울타리와 철조망, 무장 경비병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강제 노동, 극히 적은 식량 배급, 그리고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와 같은 혹독한 환경이 일상입니다. 특히 222호 관리소는 한 간수와 소장이 탈출한 이후 폐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장이 중국으로 도피한 사건은 큰 의미를 가졌는데
이 직책은 국가보위성에서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북한 고위층에 대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소는 수감자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로 악명 높으며 매일같이 폭행과 각종 강압이 자행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매년 수감자의 20에서 25%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은 북한 정권의 억압적 본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를 어떻게든 억누르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용소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운영 방식 때문에 수감자들이 처한 진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22호 관리소의 잔혹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6번. 북한 주민은 스스로를 북한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며 서로 다른 정체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두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북한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한반도의 북쪽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진정한 조선민족의 계승자이며 한민족의 전통과 유산을 올바르게 이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 역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내세우며 북측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간주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며 분단의 책임과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번. 북한의 교통안내원, 푸른 제복에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평양의 교통안내원은 북한 수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들이 매우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미혼이어야 하고 26살이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여성들은 공식적으로는 교통보안원이라 불리며 외모까지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평양의 교통안내원은 결혼하게 되면 즉시 은퇴해야 하며 26살이 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평양에는 300명의 교통안내원이 활동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교통요원은 400명 정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나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안내원 리명심은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밝히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의 행복을 위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 밤늦게까지 훈련을 이어가고 다음 날에도 지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4번. 웃는 것도 금지. 202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북한 주민들은 모든 오락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열 하루 동안 이어진 애도 기간 동안은 웃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거리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사망한 날짜인 12월 17일에는 주민들이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것마저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애도 기간 중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 적발된 사람들은 체포되어 사상범으로 처벌되었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에 가족이 사망했더라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생일이 애도 기간에 겹치는 경우 생일을 기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기는 조기로 개항되었고 김정일 사망일 정고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3분간 울리며 전 주민이 고개를 숙여 추모해야 했습니다. 배와 기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도 정고의 경적을 울리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기렸습니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는 군중이 모여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의 발 아래 꽃을 바치고 절을 올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13번. 북한의 엄격한 헤어스타일 규정. 북한에서는 머리 스타일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닌 국가의 통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이 규정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며 정부가 승인한 약 30가지의 헤어스타일 목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통적인 스타일만 허용되며 뾰족한 머리나 층을 낸 현대적인 스타일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젊은 남성은 머리 길이를 5c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지만 미혼 여성보다는 기혼 여성이 더 화려한 스타일을 허용받습니다. 이처럼 헤어스타일까지 통제하는 모습은 북한 정부가 국민의 삶 전반을 얼마나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머리 모양으로 개성을 표현하려다가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규제 때문에 마치 끝없는 악몽 속에 사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헤어스타일 규정조차도
북한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체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12번 한국 드라마 금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뛰어난 배우들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처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금지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한국 드라마가 주민들에게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어 기존의 체제 이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우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2명의 10대 청소년이 처벌받았고 일부 어린이는 단순히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감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중국으로부터 DVD나 기타 매체가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몰래 DVD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불법으로 접속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그들의 강한 열망과 오락에 대한 갈증을 잘 보여줍니다. 11번 수도 주민에 대한 정부 통제. 북한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 중 하나는 국민의 삶 거의 모든 부분이 철저히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식량과 위생 같은 기본적인 필요부터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정부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는 수도 평양으로 이사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더러운 차량을 몰고 평양에 들어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양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여행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북한 정부가 국민의 주거지와 이동까지 얼마나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양으로 이주하거나 평양을 떠나는 것조차 정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정부에 의해 배정되며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또한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10번 북한에서 금지된 청바지. 북한에서는 청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부가 청바지를 미국 제국주의와 서방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금지는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패션 관련 규제는 청바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민의 복장 전반에 걸쳐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까지 규정함으로써 외부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고 체제 이념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대한 이 같은 통제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힐은 일상복으로는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판단되어 제한되고 남성은 짧은 머리만 허용되며 여성도 특정한 머리 모양만 허용됩니다. 치마와 원피스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어야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타이트한 복장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바지 착용이 금지된 가운데도 서양식 의류를 사고 파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몰래 청바지와 다른 금지된 옷들을 구입해 눈에 띄지 않게 착용합니다. 이는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자유와 현대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북한의 특권층은 몰래 서양식 의류를 착용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청바지를 포함한 금지된 옷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일반 시민들과 권력층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9번 국제 전화는 금지되어 있음. 북한에서는 국제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통신 기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옥에 수감되거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300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지만 이 네트워크는 국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로 탈출한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국제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동아시아 연구원 아널드 팡은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체포되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부는 통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대 기술이 국가 통제와 체제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8번 자동차를 살 수 없음. 2019년 기준 북한의 전체 자동차 수는 약 23,000대였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KBS 보도에 따른 수치로 자동차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각종 규제, 가격, 시장 환경 때문입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7년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업무용에 한정된 특수한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북한은 개인 차량 소유를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간 차량이 국가 교통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등록하고 구매하기 위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철저한 배경 조사와 복잡한 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차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차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기관이나 회사가 화물 또는 인력 수송을 위해 소유한 트럭과 버스이고, 둘째는 민간인이 소유하지만 교통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차량을 소유합니다. 일부는 외국인 명의나 외국 관련 업무를 통해 자동차 구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이용료, 운행료 등의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높은 가격입니다. 2016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동차 한 대의 평균 가격은 약 $10,000에 달했으며 당시 북한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약 $1,300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료 구입도 제한되어 있어 차량 소유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을 수출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근도 제한되어 있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은 대부분 구식이며 외형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고급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번. 세계에서 가장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관광 비자를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북한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가 승인 투어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했거나 대한민국 출신일 경우 북한 비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한 여행은 정부가 승인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들 여행사는 비자 신청부터 항공편과 호텔 예약, 여행 일정 구성, 가이드 제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북한 정부는 관광 산업 전반에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은 국가가 주관하며 관광청 산하의 4개 주요 여행사를 통해 운영됩니다. 현재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반드시 정부 지정 가이드에 동행하에 통제된 여행 일정에 따라 북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관광객이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며 주민들과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관광객은 지정된 구역에만 머물 수 있으며 혼자서 자유롭게 탐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 북한은 세계 4번째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국가의 핵심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김정일은 성군 정치, 즉 군대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북한의 방향성을 크게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군사력에 중점을 두며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20만 명의 병력이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더 넓게 보면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한 총 병력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무 복무가 적용되며 이는 북한의 막대한 군사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17살 이상의 남성에게만 최소 10년간의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며 2015년부터 여성도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17살부터 23살까지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 복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북한 군대는 국가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국가 방위를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5번. 텔레비전 통제. 북한 내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콘텐츠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송 채널이 사전 설치된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있어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오락을 통제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북한에서 운영되는 텔레비전 채널은 극히 제한적이며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4개의 채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는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고 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채널로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있으며 이 채널은 뉴스, 선전, 역사, 일반 방송 및 비상통신을 담당합니다. 만수봉 텔레비전은 교육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으며 용남산 텔레비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와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텔레비전은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와 북한 관련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외부 방송 수신을 막기 위해 TV 기기 자체에도 제한을 둡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서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가 전용 방송 시스템이 탑재된 TV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나 중국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외부 사회, 특히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다른 시각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통제된 방송 환경은 정부가 국민의 인식과 여론을 통제하고 정보와 오락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4번 빈번한 정전 사태. 2014년 한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을 촬영한 인상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밤 시간대 조명 상태를 통해 북한과 부유한 남한, 중국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한과 중국이 밝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도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주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매우 느린 편입니다. 김정은 개발 구상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집중해 눈에 띄는 조명 개선 효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매우 낡고 열악한 상태로 잦은 정전과 에너지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전력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기 생산도 석탄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 40년간 이어진 청진발전소 건설이 최근에 완공되며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3번 개고기를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요리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개고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특별한 보양식으로 여겨 특히 가장 더운 여름철에 즐겨 먹습니다. 보통 국이나 구이 형태로 조리되며 영양가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서구권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적 차이와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받아들입니다. 개고기 외에도 북한 음식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덜 매운 편입니다. 흔히 먹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냉면, 국, 채소, 고기구이 등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와의 고립으로 인해 식재료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소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북한의 음식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2번 북한만의 독자적인 달력법. 주체력은 북한의 독자적인 주체 사상에서 비롯된 달력 체계로 북한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연도를 계산합니다. 이 달력은 북한의 창건자인 김일성 주석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간주합니다. 주체력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3년 뒤인 1997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달력은 자주 애국 그리고 김일성 및 그 후계자들에 대한 숭배를 강조하는 주체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김씨 일가를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1997년 김일성 주석 사망 3주기를 맞아 북한 당국은 주체력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부터 주체력은 그레고리력 대신 공식 문서, 언론 보도, 각종 공공기록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일과도 일치합니다. 주체력의 도입은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달력은 김일성 주석과 그 후계자들에 대한 기억과 존경을 국가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번 험난한 비포장 도로. 북한의 도로망은 특히 수도 평양 외곽 지역에서
인프라와 유지 관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도로, 여행 시 어려운 경험을 자주 보고합니다. 평양 외 지역의 대부분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많으며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특히 승용차로 이동할 때 매우 힘들고 흔들림이 심합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멍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 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배수 시스템이 미흡해 집중호우 후에는 도로가 자주 침수되며 이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지고 도로 손상도 가중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 도로는 공공 조명이 거의 없어 야간 이동이 매우 위험하며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평양 외곽 지역의 교통량은 매우 적어도로 안전성이 낮습니다. 밤에 혼자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자국민에게 다양한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지정된 경로만 여행할 수 있고 반드시 안내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북한이 숨기고 싶어하는 23가지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들이나 북한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